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사업부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계학습이죠. 간단하게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AI 활용, 그리고 AWS 클라우드와 AI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주제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특정한 상황, 환경은 기업이나 개인마다 다 다르겠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음성, 이미지, 자연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추론, 계획을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다시 특정한 상황 환경에 적응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1943년 신경망의 기초가 세워진 때부터 시작했으며 1963년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산업계에 두루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즉 기계를 위한 지식 표현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어떤 언어, 그리고 시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계가 실제로 이걸 학습할 수 있는 형태를 어떻게 보면 지식학습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그 중에 좀 정리해보면 아무래도 IT의 발달로 저렴한 환경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빠른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 축적, 알고리즘의 레시피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풍부하고 품질 좋은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한 기업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동화된 도구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결국 기업이나 고객들에게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상황,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요리를 치면 일종의 레시피와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 도구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동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계학습에서의 데이터와 양적인 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레시피들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업에 있는 쇼핑몰이라던가 그 쇼핑몰의 사용자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똑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기계학습의 어떤 그런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를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크기가 클수록 오류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 이제 데이터가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오류가 작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작다는 건 결국 어떤 판단, 예측, 분류를 자동화할 때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기술 발전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시대, 대략 2009년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하도비라고 하는 비중형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러한 데이터를 쌓아놓고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기계 가독성 데이터 위주의 어떤 저장 파트의
발전이 있었다면 2013년부터의 그 어떤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기계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고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 저장되고 관리된 그런 비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분석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놓고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예측 그리고 그걸 진화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현재 그 의미 이해 가능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 볼륨 축적 현황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가 아무래도 텍스트 데이터보다 양이 많이 상당히 양이 크겠죠. 그리고 번역,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순으로 저희가 처리의 어떤 성능이 우수한 순으로 일단 나눠봤는데요. 당연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희가 실제로 학습을 통한 데이터의 어떤 양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쌓아놓은 데이터 볼륨의 크기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양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AI 또는 기계학습에 있어서의 발전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촬영을 통해서 수많은 수천 장, 수십만 장의 어떤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AI 분야가 나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향후 전망을 잠깐 보시면 데이터 크기가 증가하면서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과 AI의 발전은 사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데이터 크기가 증가한다는 건 기업들이 데이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어떤 그런 기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게 되고 그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체계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 2030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일단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럼 정말로 이제 이 데이터가 뭔가 4차 혁명을 주도한다라는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를 만약에 분류를 나눠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 좀 더 발전된 모델을 보시면 소스 데이터라는 부분이 상황 환경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데이터, 저희가 보통 공장에서 발생되는 IoT 데이터도 해당되고요.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동차에서 촬영하는 도로 사진 또는 도로판, 표지판, 거기에 주행 중에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제 소스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추론,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분석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는 결국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조차도 다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 데이터로 이런 형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어떤 이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미래를 좀 더 진단해 본다면 현재까지는 기호학적 접근 방법과 비기호적 접근 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요. 기호적 접근 방법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특정한 자연어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연어에 대한 답변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비기호적 접근 방법은 논리적인 답변은 가능하지만 이제 이유는 알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 승승장구하는 그 케이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로 알파가 놓은 수는 저희가 왜 두었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프로들을 다 이기면서 실제로 저희가 알파고 인공지능이 결국 사용자보다 더 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판별할 수 있지만 향후에 그 알파고가 놓은 수가 왜 놓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실제로 인공지능의 미래, 즉 기호적 접근 방법과 이제 비기호적 접근 방법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 성장 주기에 대한 어떤 예측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과거에 저희가 각광받던 기술인데요. 지금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그러니까 1997년이라고 현대 그 그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 1997년대 아마존이 실제로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했던 어떤 시점이었고요.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2001년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요. 2003년, 2006년, 2017년 지금의 아마존 쇼핑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10년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은 과연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잠깐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 그리고 2019년, 2021년, 2022년 그래프를 보면 대략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나서 인기가 있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닷컴 버블 시대를 넘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회에서 이 하이프 기술 사이클을 좀 더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제 2020년까지 현재는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지금 현재 그 가장 앞서 있는 단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 단계이기도 하지만 점차 기술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부분이 크게 컴퓨터 비전 분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이트 엔진, 그리고 NLP, 머신러닝 이쪽 파트가 한창 기술 버블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인 단계를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빠르게 변하고 대량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그런 데이터와 기술, 지식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좀 선형적인 축적과 활용을 했었던 걸 보시는 그래프에 전통적인 지식 기반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어떤 그런 그 민첩하고 가속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아주 단기간에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결국 또 다른 예측과 추천, 학습, 그리고 개인 맞춤형, 그리고 다양한 위치 정보, 그리고 가상화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지식 기반에서의 어떤 좀 더 서현적인 데이터의 습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속화된 데이터가 쌓일 것이다. 결국 이 가속화된 데이터는 AI와 기계 학습을 위한 또 다른 데이터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계 학습이 이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미 일부 기업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학습 효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의 최적화라든가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기계 학습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에 사용자들의 그 선호하는 패턴의 데이터들을 습득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기계학습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계학습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결국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목표를 보면 결국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좀 더 비용을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좀 더 현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가져갈 수 있고요. 결국 기계학습은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뛰어난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인 생산성이나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보안 및 규정 주소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영 최적화, 민첩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도 수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뭐 이런 AI와 기계학습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복잡하다던가 비용이 많이 든다던가 뭐 기술이 부족한다던가 뭐 이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바로 AI나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체계화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다시 수정해서 저장한다든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저희가 보통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준비하고 거기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 그리고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 및 배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단계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비용,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 역량도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컨설턴트와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기술과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안전한 액세스 저장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함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제들과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 그리고 활용할 방향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말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드리면 업계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분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인프라는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오펙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알고리즘은 저희가 레시피 형태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데이터 그 자체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업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비즈니스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리고 사용 대상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사례들을 이제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현재까지 그 포장재를 제거한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이제 아마존이 실제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에 따라서 포장 규격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포장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기존의 사용자가 임의로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연한 포장 옵션을 선택할 수 하기 위해서 종이 상자보다 좀 더 가볍고 공간이 없도록 잘 제품에 맞는 종이 상자를 선택하는 것, 이게 결국 배송 공간을 줄이게 되고 배송 공간을 줄이면 배송하기 위한 트럭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이 상당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포장 옵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첫날부터 종이 상자 사용률을 바로 69%에서 42% 낮춘 케이스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를 가지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혁신에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기계학습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자원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을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부피가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이런 그러니까 수거를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수거된 플라스틱을 근처에 적절한 재활용 공장에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빠르게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폐자재를 쌓게 되면 결국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역시 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그 쓰레기통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제 IoT 센서입니다. 그래서 IoT 센서가 달려서 그 플라스틱이 꽉 차게 되면 수거해가는 차량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 차량은 실제로 이제 그 수거하는 공장의 스케줄 일정을 확인하고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처리할 수 있는 배출 사업자에게 이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기계학습이 사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어떤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출 사업자가 이루어지는 일정과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거리들, 그리고 그러한 위치 사업자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수 계획을 짜는 부분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사례들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AWS에서 이런 AI 서비스 그리고 기계학습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4단계 융합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요. 결국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뭐 앞서 자원관리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런 IoT 기술, 이 IoT 기술이라고 하면 뭐 그 안에는 짧게는 수초, 길게는 뭐 일주일, 아니면 월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최적화시켜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이나 맞춤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 부분들이 다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4단계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개발하고 학습하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고도화해야 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AWS라는 클라우드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지금 현재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매직 커런트 보면 가트넷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AWS가 11년 연속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격차가 크고요. 11년 연속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 부분에서의 어떤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서 있는 리더들은 좀 더 AI에 특화된 솔루션이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전반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결국 앞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 ML을 시작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AWS에서는 ML 및 AI 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신해서 기계학습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기계학습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오토 ML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만 올리는 것만으로 아주 쉽게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선택만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ML 서비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좀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핸즈온 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 ML 기능 및 서비스로 200개가 넘게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기계학습 추론 및 비용 절감 부분에서 대략 실제 AWS 클라우드 사용하고 75%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성능이나 기계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통상 기준의 온프라미스 대비 10배 이상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토메일 측면에서 보면 그냥 원클릭만으로도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AI 서비스들은 오토ML, 여기서 말하는 오토ML이란 사용자가 간단한 데이터만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라 하면 자동화된 어떤 API를 제공하거나 실제 AI를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트랜슬레이트처럼 텍스트를 업로드하면 번역을 해준다던가 저희가 PDF를 올리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해 준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자동화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ML 서비스라고 해서 세이지 메이커라고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인데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런 AI ML 환경과 크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썬을 활용한 노트북을 구성해서 ML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ETL 같은 자동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툴, 분석하기 위한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 잘 아시겠지만 AWS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것들도 쉽게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텐서플로우, MXNet, 파이터치, 그리고 케라스나 이런 여러 가지 딥러닝 또는 컨테이너 기반의 ARM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 관련된 이제 통합 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떠한 AWS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지금 장표인데요. 간단하게 문서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수증을 자동으로 어떤 엑셀이나 CSV 장표로 뽑아낸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WS 서비스 몇 개만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텍스트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텍스트랙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 중에 그 일종의 양식을 자동으로 이제 어떤 키 밸류 값으로 전환해 준다던가 어떤 테이블을 엑셀의 컬럼과 어떤 필드 값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의 맞춤형 추천 제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추천이라고 하면 그 추천이라는 어떤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뭐 쇼핑몰에 대한 추천, 제품에 대한 추천도 있고 영화에 대한 추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제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용자 인터랙션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실제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상품들 군을 저장해 놓고 거기에 상품들이 실제로 신제품이 나오거나 가격 할인을 제공할 때 사용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산성 향상의 툴이기도 한데요. 뭐 연구소 또는 뭐 마케팅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존의 내부에 산적해 있는 내부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 모아놓기만 해도 유사한 마케팅 또는 유사한 어떤 연구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어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비전 AI 서비스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뭐 산업, 제조업 다양한 곳에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또한 임상시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행동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실제 환경이 아니라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측을 동시에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션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미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자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을 익혀서 자율주행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도 클라우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간당으로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온프레미스나 한정된 어떤 리소스 환경에서라면 불가능한 영역이죠.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실시간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고 이런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전환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하나의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KPI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까지도 AWS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설명드렸던 그 장표들, 앞서 설명드렸던 뭐 전반적인 그 서비스들을 통합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클라우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건 기존에 단순히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없었던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BSG는 고객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